위한 것일까요? 저는 에듀테크에 대한 초점이 너무 교사 위주로 맞춰져 있지 않는가. 정작 이거를 사용해야 할 사용자는 학생인데 학생들은 에듀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학생이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별 맞춤 학습,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던져준 지식을 암기하는 데 그쳤었다면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재생산하고 직접 수업 산출물을 제작하는 지식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 그리고 제가 터치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AI 코스웨어의 하나의 대시보드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정답률은 얼마인지, 색깔로 정답과 오답 여부를 표현해주면서 학생 스스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또 AI 코스웨어가 짜주는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이 글을 쓰면 단순히 챗GPT가 학생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역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쓴 글을 분석해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학생에게 AI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학생에게 글을 고쳐 쓰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 학생에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시보드의 형태로 다시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가 짜준 코스대로, 선생님이 짜준 코스대로 공부를 한다면 과연 그것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일까요? 우리가 흔히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를 들여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터치교사단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도구가 학생을 돕는 보조의 도구로 사용되고 학생이 학습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스스로 너가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공부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은 에듀테크도 사용하고 AI 코스웨어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학생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넘겼더니 하나의 학습에서 동일한 수업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명함을 만들고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먹글씨를 쓰는데 같은 수업을 하고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메타버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만든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만 학생들이 함께 놀면서 새로운 학습을 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올리면 학생들이 그 학생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교사도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피드백이 오프라인상에서의 피드백과 연결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풀으면 보통의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학생이 낸 수학 익힘책을 교사의 보조 책상에 열심히 쌓아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면 그 학생이 다시 문제를 풀었는지를 2번, 3번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학 익힘책을 풀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면 교사가 채점을 하고 댓글로 달아주고 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채점해서 댓글로 달아주고, 이 하나의 글에 이 학생이 처음에 수학 익힘책을 푼 것, 그리고 틀린 문제를 고친 것,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았는지가 하나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발표를 하면 이 학생은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마트 기기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이 내용을 알게 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합니다. 학생이 그냥 교사가 주는 학습지에 정답을 입력하고 교사의 질문에 텍스트로 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생각을 지금까지 이런 종이를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기록으로서 만들어내는 지식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AI 튜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정답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냄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업 산출물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수업 산출물을 토의나 토론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을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클로바 더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한 번의 수업 산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수정해가면서 학생들은 최종적인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저희 반 학생들이 퀴즈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퀴즈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뭐 카웃이나 멘티미터, 띵커벨 등과 같은 퀴즈형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하지만 거기서도 교사가 만든 문제에 정답을 입력하는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로 언제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퀴즈에는 학생이 직접 퀴즈를 만들고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만든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오개념은 없는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 정도만 체크를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만든 수업 산출물 안에서 정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든 퀴즈를 다른 학생들이 풀 때는 저 학생의 수업 산출물을 찾아가서 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수업 산출물에 담아놨느냐를 공부하게 되고 학생들은 문제를 만들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만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대한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은 이런 거야 라고 강의식으로 풀어내고 학생들에게 일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지구의 자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하루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전축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까? 왜 서에서 동으로 돌까?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어주고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아보자. 저희 반 학생들이 좀 써준 답을 하나 읽어드리면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가? 지구가 하루에 맞추어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정한 것이다.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정리한 지식을 가지고 저희 반이 24명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학생들이 만들어낸 24개의 수업 산출물을 돌려보면서 서로의 학생들이 발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없는 내용, 나한테는 있지만 너한테는 없는 내용을 서로 토의하면서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완성해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업 산출물을 보면 저 사진을 올렸길래 제가 학생에게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저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그럴듯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인터넷 세상에서 너의 마음껏 검색을 해봐라.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항상 올바른 지식만 있고 항상 진실된 지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넘기되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정해주고 정도를 정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서포터의 역할로 남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 학교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기가 사는 집 위에 9시에 해가 떠 있었습니다. 10시가 됐더니 내 친구가 사는 아파트 위로 해가 움직였어요. 11시가 되니 우리 아파트 단지를 태양이 넘어섰습니다. 11시쯤 되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해가 진짜로 움직였어요. 너 해 움직이는 거 몰랐어? 라고 했더니 해가 움직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가 정말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말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고민할 때 어디에 가면 좋은 동영상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좋은 PPT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좋은 실감형 콘텐츠가 있을까를 고민하시지만 가장 좋은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만든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에듀테크의 초점을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학생이 잘 학습할까?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어떠한 에듀테크를 제공해야 될까? 어떠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이 조금 맞춰진다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 계절별 별자리를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용해서 했고요. 가운데 있는 영상을 현재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화면 캡처 기능과 AR, VR 실감형 콘텐츠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면서 수정, 그리고 보완, 그리고 협동학습,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간다면 교사는 어떤 식으로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사가 에듀테크를 사용하면서 교사의 역할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 AI 코스웨어가 하이테크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교사는 하이터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학생의 수업 산출물을 보면서 학생에게 맞춤, 개인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의 형태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거나 선생님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관리라는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 산출물을 만드는 동안 저는 수업관리 화면을 교실 TV에 띄워놓고 학생들에게 가서 1대1 피드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에듀테크에 대한 도움을 줄 때도 있고요. 학습 내용에 대한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관리를 보면서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학스터에 매일매일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강좌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사가 TV에 자료를 띄워줄 때만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습할 자료를 주지 않고서 너희가 스스로 학습해봐라, 너희가 주도적으로 학습해봐라,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봐라, 이러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그날 강좌를 만들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활용할 성취기준, 디지털 교과서, 너희들이 학습할 자료를 올려주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무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 자기가 세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정보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을 또 사용을 하는데요. 위두랑에 학생들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올립니다. 제가 위두랑을 쓰는 이유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과목과 학생 이름을 통해서 한 과목에 그 학생이 쓴 글만 모아서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수업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지만 교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 학생에게 수업 산출물을 피드백하고 더 좋은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에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코스웨어나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대시보드의 형태로 이러한 자료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제방 기능은요, 이렇게 제출된 과제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반 학생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 데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의 개별 학습 진도나 수업 산출물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두랑에 올린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하나하나 모아서 개별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포트폴리오는 좀 전에 보셨던 과학 단원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만든 것입니다. 학생의 글이 그냥 데이터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학생의 과정중심 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는 하나의 성취기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같은 주체인
학부모님에게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공유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패들렛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파일을 저희 반 패들렛에 올려놓으면 학부모님들은 수시로 내 자녀가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확인하고 내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작업은 교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서 대시보드의 형태로 이러한 자료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교사의 업무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눌러진 것들이 있잖아요. 저것은 학생 스스로 선생님 저는 이걸 잘했으니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수업, 학생들의 훌륭한 수업 산출물을 받다 보면 모두 다 적어주고 싶은 게 교사의 마음이지만 500자, 1000자, 1500자의 그 제한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그걸 너의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학생들마다 다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게 되고요. 그 학생의 학습 활동 그리고 그 학생의 수업 산출물의 내용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글을 쓰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글을 썼는지까지 나옵니다. 현재 나이스에는 관찰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두랑에 쓴 내용 또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나이스 관찰 기록을 적어주고요. 그 관찰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세특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세특 내용이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매 시간마다 태양의 위치에 사진을 찍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 이동을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산출물로 정리하면서 태양이 이동해서 서로 움직임을 잘 설명했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학생의 수업 산출물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세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제가 약간 이 발표를 위해서 각색을 약간 한 부분인 거는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듀테크는 단순히 수업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이 플랫폼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포트폴리오화돼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요. 그 평가 자료가 다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나의 교육 과정을 바꾸고 학생들의 수업에 피드백을 주면서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에듀테크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교사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시키는 흔히 말하는 교수평기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에듀테크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6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쓰는 24명의 자료를 제가 일일이 수기로 할 필요 없이 이런 구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또한 획기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학생 중심이어야 됩니다. 결국엔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에듀테크고 학생이 사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 에듀테크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에듀테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스마트 리뷰를 가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올바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하이테크의 역할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기타 업무까지도 효율적으로 돕는다면 이 에듀테크가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우리 교육까지 모두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